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퇴사 후 구직 중인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전에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하여 7.09% 전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으로 받아든 고지서에 놀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11월의 기습, 건보료는 왜 갑자기 오르는가?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몇 달간은 그럭저럭 2배가 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월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과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시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공단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고지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상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년, 즉 퇴사 직전에 가장 높았던 소득이 반영된
진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니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3장 지혜의 방패,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전략이처럼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에 무방비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나의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안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감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알려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휴폐업 사실증명원, 프리랜서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일에 신청한다면 그 달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직장인의 마지막 혜택을 놓치지 마라. 임의계 속가입 제도. 이 제도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여전히 누군가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분간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 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나의 부채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 또는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 부채를 재산에서 일부 공제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니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보험료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30%를,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년 11월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지식은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당장의 부담 때문에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현명하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나와 홀로 서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퇴사 후 구직 중인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전에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하여 7.09% 전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으로 받아든 고지서에 놀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11월의 기습, 건보료는 왜 갑자기 오르는가?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몇 달간은 그럭저럭 2배가 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월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과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시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공단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고지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상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년, 즉 퇴사 직전에 가장 높았던 소득이 반영된 진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니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3장 지혜의 방패,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전략이처럼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에 무방비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나의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안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감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알려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휴폐업 사실증명원, 프리랜서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일에 신청한다면 그 달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직장인의 마지막 혜택을 놓치지 마라. 임의계속가입제도. 이 제도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여전히 누군가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분간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나의 부채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 또는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 부채를 재산에서 일부 공제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니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보험료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30%를,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년 11월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지식은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당장의 부담 때문에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현명하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나와 홀로 서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퇴사 후 구직 중인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전에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하여 7.09% 전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으로 받아든 고지서에 놀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11월의 기습, 건보료는 왜 갑자기 오르는가?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몇 달간은 그럭저럭 2배가 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월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과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시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공단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고지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상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년, 즉 퇴사 직전에 가장 높았던 소득이 반영된 진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니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3장 지혜의 방패,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전략이처럼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에 무방비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나의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안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감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알려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휴폐업 사실증명원, 프리랜서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일에 신청한다면 그 달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직장인의 마지막 혜택을 놓치지 마라. 임의계속가입제도. 이 제도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여전히 누군가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분간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나의 부채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 또는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 부채를 재산에서 일부 공제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니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보험료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30%를,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년 11월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지식은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당장의 부담 때문에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현명하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나와 홀로 서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퇴사 후 구직 중인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전에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하여 7.09% 전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으로 받아든 고지서에 놀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11월의 기습, 건보료는 왜 갑자기 오르는가?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몇 달간은 그럭저럭 2배가 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월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과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시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공단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고지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상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년, 즉 퇴사 직전에 가장 높았던 소득이 반영된 진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니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3장, 지혜의 방패,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전략이처럼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에 무방비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나의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안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감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알려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휴폐업 사실증명원, 프리랜서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일에 신청한다면 그 달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직장인의 마지막 혜택을 놓치지 마라. 임의계 속가입 제도. 이 제도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여전히 누군가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분간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 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나의 부채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 또는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 부채를 재산에서 일부 공제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니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보험료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30%를,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년 11월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지식은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당장의 부담 때문에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현명하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나와 홀로 서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퇴사 후 구직 중인 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전에는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하여 7.09% 전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으로 받아든 고지서에 놀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11월의 기습, 건보료는 왜 갑자기 오르는가?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몇 달간은 그럭저럭 2배가 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월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과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시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을 확정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공단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고지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상 작년이 아닌 재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년, 즉 퇴사 직전에 가장 높았던 소득이 반영된 진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니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3장 지혜의 방패,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전략이처럼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에 무방비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나의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안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감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알려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거나 크게 감소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달라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휴폐업 사실증명원, 프리랜서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일에 신청한다면 그 달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직장인의 마지막 혜택을 놓치지 마라. 임의계속가입제도. 이 제도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여전히 누군가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분간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나의 부채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 또는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 부채를 제산해서 일부 공제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니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보험료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30%를,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년 11월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지식은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당장의 부담 때문에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현명하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나와 홀로 서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을 떠나며 느끼는 시원섭섭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우리는 그 순간을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명세서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항목은 그저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 앞에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건강보험료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두 개의 얼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름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인 약 7.09% 중 절반인 545% 정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지이자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호막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